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당잠사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 이어졌던 철도 노조 파업이 종료가 되면서 9시부터는 운행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미증시도 금요일부터 파업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그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가, 옵션, 선물 모두 만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트리플 위칭데이의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이 유독 컸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8월 산업생산 지표도 나왔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강력한 물가를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94달러를 돌파를 했고 WTI 원유 선물도 91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100달러까지도 노려보고 있다라는 월가의 전망치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반면에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금리 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 영국, 일본 기준금리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요. 중국도 역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과 인하 사이에 그 줄타기를 하는 과정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특히 이번 주에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업 이야기 앞서서 드렸는데 UAW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15일 부분 파업에 돌입을 한 상황이고 현재 계속해서 디트로이트 빅3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스텔란티스와 포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닥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파업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금요일 시장에서는 빅3 자동차 업체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화려하게 데뷔를 했던 ARM은 공모가 대비 여전히 19%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의 약세와 함께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빠지는 아주 기록적인 낙폭을 보여줬는데 왜 그랬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보다 현금이 낫다라는 이야기가 월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금요일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우존스 지수만 지난 한 주를 요약했을 때 0.12%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2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9월 달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지수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종목별 장세에서도 느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은 지난주에 역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현재 경기 상황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머리 아픈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제 저점 시그널을 보여주는 걸까요? 금요일 시장에서 우리 장이 진행되는 동안 지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물론 굉장히 높았던 4월과 5월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다시금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이 4.5%, 소매 판매가 4.6%로 집계가 됐는데 자,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도 플러스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 중국 경기가 다시금 확장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지준율 인하까지 함께 하면서 부양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경기가 다시금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에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 철강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덩달아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유가입니다. 중국이 경기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한 달 사이에 유가 추이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
하락장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91달러 선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분명히 미국의 금리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우려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중국에는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전체 실업률이 5.2%로 전달과 비교했을 때는 0.1%포인트가량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여전히 청년 실업률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고용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이번 지표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투자 수요도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고정자산 투자는 1월 달부터 8월 달 사이 집계를 했을 때 6개월 연속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동성 위기도 여전한 상황인데 이번엔 위안양그룹이 외화 표시 채권 지불을 일시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 여파는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지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표는 여전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데 수입 물가 지수, 산업 생산, 뉴욕 제조업 지수까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뉴욕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마이너스 10이었는데 발표치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미국 경기가 확실히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미국의 현재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블룸버그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을 더한 뒤에 그 이후의 일을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는데 한 차례 더 영향을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TSMC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장비 업체에다가 납품을 조금 천천히 해달라라고 연기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TSMC는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주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 보도 하나로 확 수그러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AI 특수를 누리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AI를 제외한 많은 부분들이 또 반도체에 있죠. 휴대전화, 노트북, 자동차 칩의 경우에는 여전히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올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AMD부터 퀄컴까지 반도체 주요 종목들 일제히 낙폭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도 울상이었습니다. KLA를 비롯해서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ASML 모두 일제히 낙폭을 보여줬고 그 낙폭의 규모도 상당히 컸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겠고요.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도 오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전기차 종목들은 그래도 좀 표정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니콜라의 3.5% 상승은 캐나다와의 협업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승이 나왔던 거였는데 지금 UAW 파업 과 함께 몰래 웃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파업 유무나 노사 합의 여부 관계없이 승자는 일론 머스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테슬라와 디트로이트 빅3의 지금 현재 구조를 따져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평균 시급이 현재 테슬라는 45달러 선 으로 나와 있고 테슬라는 무노조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죠. 반면에 디트로이트 빅3는 현재 평균 시급이 이미 66달러 선인데 만약에 UAW에 협상한 대로 협상이 진행이 될 시에는 이 가격이 136달러 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자동차 업체들에는 자동차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영업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테슬라는 지금 공장 자동화를 차차 진행 중이고 궁극적으로는 로봇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줄어드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디트로이트 빅3의 경우에는 전기차 부문의 손실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테슬라와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서도 디트로이트 빅3 같은 경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비용 지출로 나가고 있다면 테슬라는 스톡 옵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살펴봤을 때 앞으로 테슬라가 지난주에는 슈퍼컴퓨터 도조 이슈로 올랐다면 전기차 쪽으로도 얼마나 더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한 주 또 힘차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예,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한 내용들 정리해 드려야 할 텐데요. 먼저 저는 이제 기름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름이 다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기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 마인드맵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두 기름 상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름 상승을 하려면 수요는 늘어야 되고 공급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두 가지 모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경기 바닥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되는 지표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죠. 공급단은 미국 내에서 원유 재고 계속 줄어든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생각보다 더 강하게 감산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 WTI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중국 지표가 또 개선된 흐름을 보였죠. 소위 중국의 경기 부양책 약발이 이제 슬슬 먹히는구나라고 시장은 좀 해석을 하면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도 간다. 이런 목소리가 꽤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980년 이후에 유가 추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후로 단 3번만 $100를 돌파했는데 리먼 사태 기억하시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 번, 그리고 유럽의 국가 재정 위기, 부채 위기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가가 이어졌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타격 이슈로 팬데믹 쇼크와 이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름을 부은 격으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상방을 더 열어둬야 할 것인가 의견이 사실은 분분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글로벌 금융 위기급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가? 그건 아니다. 그러나 유가와 환율은 경제 지표상 가장 예측하기 까다로운 지표이고 특히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투기 세력, 투기 포지션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상방을 향해서 자리를 잡으면 혹은 하방을 향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생각보다 더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위쪽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두 상황들 다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유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체크 포인트고 주말 사이에 중국 부양 이슈 고개를 들었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시장의 영향력이 더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굉장히 방대한 양이라서 어떠한 레포트가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과거에 겪었었던 정리해놨었던 마인드맵을 쭉 한번 기입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랬었구나, 이런 논리가 있었구나 정도로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재의 경로 당연히 국제 유가 상승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옷에도 기름이 들어가니까요. 모든 제품에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가 상승이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다시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관점에서 매크로 데이터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이슈겠죠. 그리고 기업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름으로 운행하는 모든 모빌리티의 부담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주유소 가기 부담스러운데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항공과 해운이 고유가의 대표적인 피해 섹터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여행 분위기 비싸도 간다 이런 거라서 이런 건 좀 변수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호재 경로는 당연히 섹터별로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름 가격 비싸지니 마진 많이 붙여서 팔 수가 있습니다. 정잘 마진 개선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정유 화학 섹터의 호재로 인식이 되고 기름이 비싸게 팔리니 중동 국가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그러면 돈 많이 들어오니까 인프라 투자하고 네옴시티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전통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주가 반응을 보였던 건 기계, 건설, 그리고 인프라 기자재. 우리나라는 섹터 분류는 조선 기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구조가 있고요. 유가 부담으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에 눈을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개념에서 우리나라는 가스 운반선인 조선이 수혜 섹터로 꼽히고요. 대체에너지 측면에서는 원자력, 풍력, 태양광, 화력, 전기차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다른 쪽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공장 자동화, 로봇, AI가 여기에 꼽힙니다. 그리고 물가는 양가적인 측면입니다. 매크로 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텐데 스타일의 투자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인플레이션 스타일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시클리컬 장대 움직였었던 섹터들인데요. 미국과 한국 분류를 각각 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가 부각을 받습니다. 경기 방어주는 시장이 어렵더라도 쓸 수 있는, 써야만 하는 필수 소비, 먹을 거, 아플 때 먹는 약,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고 그 밖에 보험, 쪽이 해당이 됩니다. 금리 상승의 수혜이기도 하고 방어주의 메리트가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간재를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상사, 철강, 비철금속, 조선, 유틸리티, 변압기 등등이 수혜 섹터로 꼽힙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공통적인 섹터는 바로 보험인데요. 보험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방패 포트폴리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매크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배당에 주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고배당, 그러면서 실적도 개선되고 낙폭과대로 부담을 적게 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하나의 퀀트 분석상 금융 섹터가 많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전거래일에 이들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기업은행과 NH투자증권은 단숨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종목들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꽉 찬 양봉 그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거겠죠.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폰은 정말 아이폰인가 봅니다. 중국에서 예약 판매 시작 1분 만에 바로 매진됐다는 소식,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하죠. 중국 정부는 아이폰 막으려고 하고 소비자들은 역시 구매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흐름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밸류체인들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5 밸류체인들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가 올라와서 가지고 왔고요. 트렌드포스 자료입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우리나라가 다 담당을 하게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과 키옥시아 쪽은 낸드만 담당을 하게 됩니다. 렌즈 쪽은 보시면 다 대만이랑 중국 기업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프로맥스에 들어갑니다. 잔망경 렌즈 쪽이고요. LG 이노텍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중적인 측면에서 OLED 쪽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OLED 밸류체인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우주항공, 인터넷, 위성 관련 테마주 자극할 만한 이슈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보통은 이런 납품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쪽은 소재, 그리고 나서 더 많이 필요하다, 공장 증설한다라는 이슈가 들려올 때는 공정, 장비 쪽이 후순위로 실적 반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마성 움직임으로 수급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 이번 주 일정 가운데 주 초반에 우크라이나 재건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UN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설을 하거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제 바이든과의 면담 이슈 등이 주목을 받을 개연성이 있어서 이슈 체크해드리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르면 다음 달부터 착수한다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변수는 꼭 기억을 해보셔야 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에 관련 투자에 섹터가 이쪽이랑 겹칩니다.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변압기 PPI는 여전히 신고가 유지하고 있고 변압기 수출 우리나라 데이터가 급등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관련해서 볼만한 송배전과 건설기계 섹터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재건 테마는 뭐 모듈러 등등 작은 테마가 있는데 그건 정말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테마라는 점 꼭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